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지난 28강에서 또 음악중심 연출 인터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그 인터뷰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연출자는 아이돌 가수를 어떻게 인식하나, 또 구성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쇼 연출을 하면 예능 제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그 MBC 예능국 사무실, MBC 4층에 있는데 그 예능국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과거에 했던 예능 프로그램들의 로고를 갖다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보면 일요일 밤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긴 또 복면가, 요거는 아마 이거 임자가 보이죠? 이건 아마 테마게임일 거예요. 테마게임이라는 프로.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결혼을 했어요. 이런 거였죠. 또 나는 가수다. 우리나라, 이 음악 프로그램의, 음악 프로그램을 고급화시킨 내용 이야기 되겠죠. 사랑의 스튜디오, 이렇게 짝짓기 프로그램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리트 텔레비전.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요거로 인해가지고 요즘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됐다고 봐야죠. 무한도전, 영원한 MBC 프로그램이죠. MBC MBC 대학가요제, 신인대 등용문,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구해줘의 홈즈도 있고, 전참시도 있고, 우정의 무대 또 있어. 우정의 무대도 일밤이랑 같이 한 맥을 같이 있어. 놀면 뭐하니, 남센 여세 시트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 진짜 사나이도 있네. 진짜 사나이. 여기 음악 중심도 있고, 여기 라디오 스타. 이런 모든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재 했던 프로그램들이 계속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있어가지고, MBC가 예능이라든가 쇼에 어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연출자. 도대체 최고 연출자는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어떻게 숙지하나,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이렇습니다. 음중을 통해 아이돌의 얼굴을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돌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번 출연에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연출이나 스태프는 각자의 자기만의 기준으로 기억하려고 한다. 특히 카메라 감독. 그래서 안무 영상이나 이름표 부착, 그 안무 영상을 계속 보므로써 어느 가수에 이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름표 부착 이런 걸 본다. 종전에는 그룹이 노래를 하는 경우 중앙에 나와 노래를 해서 찾기 쉬웠는데, 최근에는 좌우 앞뒤에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얼굴 찾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은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항상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왼쪽에서 부르고 오른쪽에서 부르고 막 그러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돌의 동일 의상과 같은 색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군무를 하는 경우 연출이 가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의상이 딱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태홍은 빨간 의상, 홍길동은 파란 의상 이렇게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상을 입고, 또 머리 스타일도 다 검은 머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노란 머리, 어떤 사람은 파마, 이러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폰트를 짤 때 군무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짜려고 하고, 카메라 감독이 연출한 앵글을 정확하게 컷하는 것으로 우선 정리를 하는데, 카메라 감독은 이 부분에서 대단히 무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 감독은, 그렇죠. 카메라 감독 계속 자기가 찍어야 될 아티스트의 얼굴과 인상착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은 카메라 감독은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무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연출 얘기를 합니다. 자, 음악 중심 작가의 구성 보도록 할게요. 작가의 구성도 어떻게 되는지. 음중은 2명의 연출자가 격주로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음중은 A팀, B팀이 있어요. 그래서 A팀의 연출, B팀의 연출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격주로 진행을 한다. 메인 작가는 연출과 함께 격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2명의 작가, 서브와 막내 작가가 있으며 이 작가는 매주 참여한다. 그러니까 서브랑 막내는 매주 참여를 하고 메인은 격주로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좀 틀려요. 그래서 3명의 작가가 구성되는데, 2명의 작가를 통하여 전주일 팀의 여러 가지 진행 사항과 가수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는다. 그러니까 서브랑 막내는 계속 프로그램을 참여하니까 전주에 있어서 상황을 갖다가 이제 ATV한테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이렇게 작가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쇼 제작 연출의 메인 작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 쇼나 예능을 만든 작가를 선임하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쇼 전담반으로 구성 작가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이 구성 작가에 대한 얘기는요, 뒤에서 나중에 또 충분히 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중 연출이 예능 제작에 도움이 되다. 그러니까 음중을 연출했어요. 그러면 이게 쇼 예능 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걸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연출자가 생방송 쇼를 진행하는 노하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쇼를 진행하는 거가 지상파 또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크다, 생방하는 거에 대해서.
생방송 쇼를 진행하지 않고 연중 특집 쇼나 연말 3대 쇼, 우리가 이제 MBC에서는 삼형제라고 그러는데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전을 진행하는 것은 연출자의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능만 하다가 가요대전 하라고 하잖아. 못해요. 왜냐면 해봤어야지. 해보려면은 그런 연습을 언제 하냐? 쇼 막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기대상도 마찬가지고 연예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뭐 미리 연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능 제작 시 일부 스텝을 제외하고 모든 스텝은 외주로 구성되어 연속성이나 친밀도가 다소 떨어지는 데 비해 음중은 거의 본사 스텝으로 구성돼 향후 업무 협조를 구하기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외부 예능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외주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외주, 음향도 외주, 조명도 외주, 이렇게 다 외주로 다 제작을 하는데 음악 중심은 다 본사 팀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본사 팀들이랑 계속 하니까 내가 딱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본사 팀한테 본사 조명 감독한테 얘기하면 카메라 감독, 미술 감독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사 팀과 이야기하기 좋기 때문에 협조하기 좋다.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예능 연출자에게 본사 스텝, 특히 조명 카메라 기술을 많이 알고 것은 향후 제작시 큰 자산이다. 그렇죠? 조명 감독 알고 카메라 감독 알고 그러면 좋잖아요. 나중에 뭐 그래서 음악 중심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음악 중심 연출은 모든 예능 PD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기획제 할 때 얘기했어요. 다 이걸 하고 싶지만은 이거 모든 예능 팀 사원이 음악 중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중을 통해 아티스트나 기획사의 사정과 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덤이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알게 되는 거라든가 기획사의 여러 가지 형편들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 또 매니저애들 알게 되는 것은 덤이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음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생기게 많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연출자가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고, 요것으로서 음중의 연출대에 대한 궁금증 마치고요. 연출대에 대한 마치고, 30강부터는 조연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춘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